안녕하세요. 저는 앵콕 고등부 원장 신유철입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말고사를 마지막으로 3학년 내신이 끝났는데요.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참 제자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수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수능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수능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대비반을 만들었습니다. 반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요 영상, 요 사진 갑자기 바뀌어서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도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고 아마 이렇게 제 얼굴과 저 사진이 직접적으로 비교되기 때문에 큰 웃음을 유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7월 17일부터 이제 개강이 되고요. 목요일, 금요일 둘 중에 하루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마 학업 수준은 5등급까지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6등급은 곤란해요. 솔직히 한 4등급, 5등 만약에 안정적으로 4, 5, 6등급이 나오는 제자들이라면 차라리 저의 그 정시특공대 도약반을 들은 게 전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한번 성적 올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이 수능 대비반은 아무래도 이 문제 풀이 중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안정적인 2등급 그리고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이지만 그래도 5, 6등급이 듣기에는 좀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또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은 주 1회지만 뒤에도 설명드릴 거지만 과제가 좀 밀린다. 단어가 느리다. 전반적으로 과제의 어떤 해결에서 좀 속도가 느린 제자들은 제가 따로 부르면 됩니다. 당연히 추가 교육비는 없고요. 제가 따로 불러내는 것까지 와서 충분히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요 고3 수능 대비반을 들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재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시중 교재를 쓰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등록한 학생들에 따라서 포커스가 약간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떤 수준에 따라서 좀 눈높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아마 학생들과 상담 후에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편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 자체 편집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로 교재 살 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일단 5시에 와서요. 5시에 와서는 일단은 준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full 또는 have 그 모의고사를 해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수업 시간에는 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죠. 저는 편해요. 근데 그 시간에 뭐라도 더 알려줘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문제 풀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어오라 그러는데 안 풀어온다. 못 풀어온다. 그럼 일찍 오던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 거를 남아서 풀고 가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강제성을 좀 둘 건데요. 그래서 이제 5시 10분부터 이제 7시 반까지는 그 full 또는 have 그 모의고사를 채점하고 풀이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어휘 시험도 칠 거예요. 어휘 시험도 칠 건데 아마 400개 이상의 어휘는 좀 칠 것 같습니다. 최소로. 고3이고 네,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버틸 수 있다면 버텨서 400개 정도 충분히 외울 수 있죠. 그리고 모르는 단어 400개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아는 단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미달성 시 남아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오던지 아니면 다른 날에 오던지 아무튼 그 주에 해결해야 할 것들은 다 해결하고 한 주를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7시 40분부터 10시까지는요.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좀 상세 풀이를 좀 할 겁니다. 특히나 좀 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딱 봐도 너무 다음에는 나오지 않을 문제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가령 올해 3월 모평 같은 거. 이 영상 듣고 있는 제자들한테 제가 얘기했지만 3월은 평가원에서 출제한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출제 단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조가 다른 거죠. 그런데 3월 모평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그런 괴랄한 문제들을 하지 않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뭔가 포인트만 잘 집어낸다면 풀어낼 수 있는 킬러 문제들을 풀 겁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풀긴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주요 문항에 대해서 상세히 구조를 분석할 건데요. 근데 이거는 내신은 아닙니다. 내신처럼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문제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전략적으로 문장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긴 문장에서 어떻게 정보를 뽑아내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글이 있다면 어디서 흐름이 바뀌는지 전환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찝어보고 이 흐름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해결이 좀 돼요. 아무리 단어 많이 외워도 수능날에 모르는 단어 나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뭐야 싶어요. 더욱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뜻을 안 나온 거죠.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 풀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뜻이 좀 이상해요.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뜻을 적용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보를 뽑아내는 어떤 습관을 기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어 외워야 됩니다. 단어는 외워야 되고 일부러 출제자들이 아주 빈도율이 높은 단어에 정말 의외의 단어를 넣거든요. 모를걸요 아마? 저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근데도 다른 단어들을 아니까 그 단어 모른다고. 더군다나 그 문장 구조에서 이제 정보를 뽑아내는 습관을 들이니까 그 단어 모른다고 해서 문제 못 풀진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취약한 문제 유형도 이제 집중 공략을 할 거고요. 당연히 어떻게 들어보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경력이 16년째입니다. 그리고 수능도 너무 많은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많이 좀 탐구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같이 수업을 들을 제자들이 온다면 나름의 각오는 좀 해야 되죠. 예. 특히나 뭐 안정적으로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뭐 별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방학인데 4번이잖아요. 예. 4번 동안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한다면 나름의 각오를 좀 하고 오세요. 냉정하게 할 겁니다. 왜냐면은 좀 뒤처지면 따로 봐줄 수는 있어요. 따로 봐줄 수는 있지만 전체 면학 분위기에서는 좀 냉정하게 할 거예요. 네. 하지만 따라온다면 충분히 나 한번 끝까지 버텨보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수업을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